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태풍 흰남노 이동 상황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화상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제11호 태풍 흰남노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요? 예, 현재 태풍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풍의 구조가 이렇게 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눈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만 현재 대략적인 자료를 파악해 보면은 한 포항을 기준으로 해서 한 80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동해안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중심 기압 같은 것은 현재 그대로 사실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앞에서 세력이 약간 약화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나라의 새벽에 올라올 때 제주도나 그 남해안 지역에 접근할 때만 해도 레이더에서 봤을 때 태풍의 눈이 정확하고 또렷하게 관측이 되는 정도까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태풍이었었는데요. 예, 현재는 지금 태풍의 눈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정도여서 다소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태풍이 아주 약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 태풍이 동해상으로 이제 빠져나간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가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사실 내륙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좀 다소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동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도 쪽, 특히 경상도 쪽 동해안,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더 북쪽에 있는 강원도 쪽 동해안 쪽은 아직도 영향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바람은 지금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방금 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예. 지금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강한 강수대가 동해안 쪽으로 동해 바닷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매우 강한 강수대는 현재 지금 지나간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북쪽으로 해서 이제 그쪽은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좀 비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이라든지 울릉도 쪽은 오늘 오전까지는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포항 그 현장의 CCTV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아직 도로에 물이 꽉 차 있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더라고요. 이게 태풍이 지나갔어도 영향은 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위치마다 그리고 어떤 피해에 우리가 집중하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는 강한 비는 언제까지 영향을 끼칠까 하고 본다면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직후에 지나가고 나면 사실 매우 빨리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강한 바람도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꽤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곳에 침수가 되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 쪽에 이제 아마 침수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침수 피해는 사실 단시간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물이 다 빠지는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해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흰남노가 강풍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비를 또 뿌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오늘 오전에 해제가 된 상태고 현재 강풍특보만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바람의 세기는 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현재 태풍의 중심이 이제부터는 한반도에서 점차 멀어지는 쪽이기 때문에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앞으로 특별히 더 이상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강한 강수대도 현재 지금 계속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제 지금보다 더 강한 태풍의 피해가 있기는 현재는 좀 다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강원도 일부 지역이라든가 울릉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오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오전이 지나면 한반도는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 밀고 오는 어떤 바람이라든지 비와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우리가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마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피해만 우리가 조심한다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지금 만조 시기와 겹쳐서 폭풍해일 우려가 컸었거든요. 해일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해안 중심으로 해서 그 만조 시간이 한 5시 정도쯤으로 봤었는데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물이 빠지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태풍도 그에 맞춰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해일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흰남노가요. 가을에 이제 이렇게 거센 태풍이 온 그런 상황인데 좀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던가요? 예, 이번 태풍의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는 흰남노가 그렇게 강하게 발달하지 않은 태풍이었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남쪽으로 진행하던, 남쪽 혹은 남서쪽으로 진행하던 그런 태풍이었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더 강해지지 않으면은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 내륙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상륙하는 태풍이 일반적인 경로인데, 이게 가다가 이제 중간에 태풍으로 미처 발달하지 못했지만 좀 발달하고 있었던 열대 저기압과 합쳐지면서 갑자기 세력이 강해진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급격하게 몸집을 불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태풍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특히나 이게 한반도에 상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태풍의 정확하게 상륙 지점에 조금 민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태풍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다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다라는 예측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이례적인 기상 이변이라고 칭할 수 있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기후 변화가 예를 들면 이번 발생한 태풍 흰남노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극한 기상들, 현상들을 연관짓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태풍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해수면 온도도 지금 사실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극한 기상 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좀 기후의 변동성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좀 다소 특이한 현상의 태풍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극한 기상 현상들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강한 태풍이 나타나는 것도 좀 기상 이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요.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원래 8월보다는 9월이 조금 더 강했거든요. 예. 네,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해수면 온도는 뭐 8월이 물론 제일 높지만 9월까지도 아직 식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나라를 막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가을에 많은 태풍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해수면 온도가 사실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가을에서도 계속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오는 태풍이 이전보다 위력이 더 강해질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지나서 10월에도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사실 10월에도 우리가 북서태평양에 형성되는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쪽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10월 정도가 되면 태풍의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도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계속 이렇게 북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멸이 된다든지 혹은 더 남쪽, 뭐 예를 들면 남중국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앞으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9월, 10월이 넘어가는 태풍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강해진 태풍들이 우리나라로 더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대비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태풍 상황과 관련해서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